네, 안녕하세요. 토지를 새만금을 빠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장의 빠지기 조영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또 많이 하시면서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새만금 투자하는 게 늦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새만금을 투자하는 이 타이밍이 어느 시점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자료를 가지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제 예전 영상에 보시면요. 새만금에 정말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 2020년도까지를 투자 타이밍으로 잡으라고 했던 영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새만금의 계획을 1단계가 작년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도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게 2021년도 올해부터는 2단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초 작업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기초 작업 위에 덧붙여서 여기에 구체화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배우주거 이야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릴 때 그 작업이 본격화되는 게 올해 2021년도부터 2030년도를 잡고 가는 겁니다. 자, 사실상 예전에 새만금에 지지부진했던 거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그때 민간 주도로 했던 게 앞으로 새만금 사업의 공공 주도, 나라에서 직접 매립하고 이제 모든 산업을 새만금에 집중적으로 쏟겠다라는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국책사업의 단점이 뭐예요? 늦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장점이 뭡니까? 한번 시작하면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윤곽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는 타이밍이 이번 올해 2021년도부터 30년간을 계획을 잡고 가는 거를 함께 할 거고요. 인구 25만 명을 1차 목표로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해서요. 부안으로 따지자면 부안의 인구수의 거의 4배 가까이 많은 인구가 생긴다고 하시면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이 늦었습니까? 완전 여러분 천지가 개벽한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수만 해도 5배 그냥 1단계에서만 이렇게 잡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사둔 땅값이 여러분 그냥 몇 천만 원 그냥 조금 오르고 말겠습니까? 새만금은 여러분들이 컨셉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얼만큼 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좋은 땅 갖고 있어도 안 팔고 가지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캔디가 요즘에 방학이라 공부를 하는데 좀 전에 그러더라고. 엄마 재생에너지가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자, 재생에너지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관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산업이요. 쉽게 얘기해서 새만금이 앞으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이제는 신산업의 중심지로 바뀌는 이 타이밍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산업이 정말 어디가 더 중요한지 윤곽이 드러난 이 타이밍에 새만금이 뜨게 된 겁니다. 자, 새만금 하면 앞으로 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제 중심지가 이제 그래서 새만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만금에서 모든 산업이 대한민국에 이뤄지게 된다면 기업들이 어디로 갈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그래서 계획기간에 여러분 산업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스마트 그린 산단, 뉴딜 정책, 그린 수소, 복합단지 등이 이제 이렇게 새만금에서 다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그래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말 투자해도 괜찮은지 이게 답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큰 틀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 돈을 그럼 어디에 벌 수 있는데 그게 공간 구조거든요. 공간 어떻게 쓸 건지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권역에서 1권역권, 2권역권, 3권역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1권역권은 군산, 2권역권은 이렇게 김제 쪽을 중심으로 가운데잖아요. 3권역권이 여러분들 많이들 투자진 문의하시는 부안역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4권역권에 배후도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김제에 있는 여기입니다. 동서 이축을 중심으로 타고 이렇게 나가는 이 4권역권이고 이 4권역권은 2030년도 이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1년 사이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모습, 명절의 그 모습 여러분 너무 달라졌잖아요. 투자 타이밍도 짧게 보시고 가시자고요. 눈앞의 계획이 10년 안의 것만 보고 가셔도 된다고요. 자, 어떤 분들이 도로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투자하는데 토지를 투자하는데 그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이 모든 교통의 거점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새만금입니다. 스마트 신산업, 스마트 신기술 모든 상호 연결하겠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차적인 이게 계획이 다 잡혀 있다고요. 새만금 내부에 모든 도로 다 지금 공사 들어갔고 완공되어 가고 있죠. 한 가지 안 된 게 남북 3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계획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안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같은 용도이고 도로가 돼 있잖아요. 올라가는 상승폭이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땅값이 옆에 하고 뭐 10만원, 20만원 차이 나겠지만 그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구가 어디로 들어갈 건지, 그럼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훨씬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산업은 여기 군산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약 계획 인구가 5만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그린 산단 재생에너지 모든 대표 산업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와, 그러면 새만금은 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로 정말 자리 잡고 가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복합개발용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이제 산업, 물류, 에너지, 문화, 국제 업무 이런 글로벌에 관련된 부분이 항만 옆에 있는 신항만 옆에 있는 여기에 지금 이 구역권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권역권에 여러분 저는요 가장 먹거리가 많은 것 중에 관광을 좀 찍습니다. 우리가 요즘 특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쓰는 곳은 관광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곳은 신도시, 배구도시 관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을거리가 계속 있을 곳이 저는 부안 쪽을 바라보고 더 지금 투자를 했던 겁니다. 3권역권의 주로 컨셉 자체가 뭐냐면 5만 명의 인구가 지금 현재 계획 잡혀 있거든요. 관광기점과 배우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부안은 투자하지 또 말아야 할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0%가 상과 지정학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곳이 많다고요. 그냥 어디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면 안 되신다고요. 이렇게 새만금이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글로벌 자본이 새만금에 들어오면 뜰 곳은 지정돼 있잖아요. 자, 내가 거기를 잘 찾아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 돈을 버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말씀드린 건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김제 배우도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2020년도까지 제가 1단계의 투자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2030년도까지만 일단 바라보고 갈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저는 딱 우리 캔디가 대학 들어갈 타이밍까지만 1차적으로 잡고 들어갔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4권역권의 배우도시는 여기 2040년도까지의 계획에 3단계에 잡혀 있습니다. 자, 2단계 2030년도까지 내가 먹을거리가 어디에 있겠는지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자고요. 자, 좀 더 줄여서 5년 안에 뜰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지금 투자해서 3년에서 5년 안에 팔든 안 팔든 그건 내 선택이고 일단은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기간을 여러분 줄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자리에 좁혀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단계 2030년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잡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고 도로망이 이렇게 삼산 간선도로가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새만금 전주 안에 이렇게 고속도로도 지금 확장되어서 여기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도로 잡혀져 가고 거기에 공간도 대략 나왔잖아요. 투자 타이밍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국책사업 바로 전 단계가 세종시였잖아요. 그걸 팁을 하나 드리면 세종시는 10년 안에 이 결과가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2010년도에 지금 2020년도 딱 10년이었잖아요. 특별법 통과시키면서 2012년도 그러니까 2년 뒤에 세종특별시 자치시가 출범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10년도 채 안 된 거거든요. 이 사이에 땅값이 올라가고 도시가 생긴 거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모습만 상상했다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다 팔아서 아마 투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한 사람들만 돈을 벌고 투자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열심히만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새만금을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2012년도가 세종특별시 자치시가 출범이 됐잖아요. 여기가 새만금의 2021년도. 자, 지금 출범 얘기 나오신 거 여러분 봤잖아요. 2021년도가 새만금의 이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제 인구 늘어나는 부분과 산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눈앞에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2010년도가 이렇게 들어갔고 2018년도에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지금 새만금 특별시 출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30년간 이 10년 사이에 여러분들의 새만금에서 투자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거래된 부분 보세요. 특별법 우리 새만금 2018년도에 통과됐고요. 올해 세종시 출범됐듯이 여기에서 새만금도 지금 특별시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땅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딱 3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쭉 상승 정말 비행기가 하늘을 날듯이 올라갈 타이밍인 겁니다. 자, 잘 잡으셨고요. 목표를 잡고 가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에서 세종시하고 좀 다른 그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 2020년도 세종시가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행정수도 부분을 또다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급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1위로 올라갔고 그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투자를 해서요.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 땅값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이상이 될 거라는 거를 제가 기존 내용을 가지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새만금의 땅을 샀다? 여러분 뉴스에 날 수 있다니까요. 지난해 땅값 세종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 지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타이밍의 기초가 현재 새만금에 잡혀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요. 도시의 모습이 얼추 다 만들어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상 이게 10년 전, 2010년도 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오시면 다 논밭밖에 없고 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10년 뒤에 이런 도시의 모습이 있는 곳에 땅을 사실 수 있는 거고 그 장소가 여러분 지금 선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는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부안을 많이 설계를 해드렸는데 내가 이 타이밍에 정말 제대로 된 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 잘 선점해서 여러분 열심히만 사지 마시고요. 다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지금 이 타이밍이시잖아요. 우리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이 타이밍에 잘 선점해서 여러분들이 꼭 새만금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토지쟁이 빠시기 오늘은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